말 그대로 쥐자가 손가락 쥐자죠, 그죠? 쥐자가 맨 앞에. 발가락 쥐자는 어떻게 쓸까요? 발육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손가락 쥐자니까 발가락 쥐자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손가락, 발가락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십지유 장단하면은 10손가락에 길고 짧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십지유 장단이라고 그러죠. 10손가락의 길이가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10손가락의 굵기와 길이가 다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각자 쓰임새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짧고 굵은 이유가 힘을 더 많이 쏟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그 길이에 용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콧구멍 속에 코딱지를 후벼 팔 때는 엄지손가락 가지고 파면 안 돼요. 그렇죠. 새끼손가락으로 파야 적절하게 잘 파져요. 다 그 손가락에 다 용도가 다른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나 사람이나 예를 들어 사람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 쓰임새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쓰임새가 다 다른데 장자의 제물론에 의해서 보면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그래서 똑같은 것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콧구멍 파는 일을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걸 십지유 장단이라고 하는데 공부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시에 조금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고 경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역사서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문학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조금씩 다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것만 다 마스터하시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 앞으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36페이지 오늘은 물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물편, 인편 두 편 남았네요. 천지, 생물지, 수가, 유, 만, 기중, 이로되. 자, 천지, 생물의 숫자가 천지의 생물, 물건을 낳은 숫자가 유, 만, 기, 중. 직역하자면 그 무리가 만이나 유 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수만 가지가 있다. 이 약, 언, 기, 동식 지물이면 즉 초목, 금수, 충어지, 속이, 최기, 교저, 자연이라. 그런데 기, 동식 지물, 동물과 식물을 이렇게 말했네. 그렇죠? 그 동물과 식물을 말한다. 앞에 있는 약자가 나왔네. 약. 그렇죠. 자, 이 약자는 두 가지 뜻으로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약자는 문장 맨 앞에 나오면은 주로 만약이라는 뜻으로 써요. 만약. 근데 중간에 나오면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여하고 같은 의미로 많이 쓰여요. 여기는 더더군다나 뒤에 이렇게 즉자가 나오면 거의 100% 약즉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약자가 나왔고 뒤에 즉자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만약 그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만 말해 본다면 지금 수천 가지라 다 할 수는 없어서요. 자, 초목, 금수, 충어와 같은 무리 속자예요. 무리들이 가장, 기, 교저야. 교자는 비교하다라는 교자도 있지만은 환하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뒤에는 저자가 드러날 저자니까 교저하면은 환하게 드러난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합치면 가장 그 중에 교저, 확실하게 드러나는 자를 수식해줘요. 것, 이때 자는 것.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초목, 금수, 충어와 같은 무리들이 동물과 식물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물편이니까 사물의 종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식물, 동물만 대표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초목, 금수, 충어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다. 속자가 무리, 속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비자는 위금이요, 주자는 위수요 그랬네요. 비자, 날아가는 것은 위금. 새가 위는 되다 해도 되고 바로 위자를 비동사로 뭐뭐뭐이다 해도 돼요. 그래서 위금하면 새가 된다, 새이다. 쉽게 하면 날아가는 것은 새이다. 이렇게 하면 쉽죠. 주자 위금, 달려가는 것은 위숙, 짐승이 된다, 짐승이다. 그래서 똑같이 금수지만은 우리가 앞에 있는 금은 날짐승금 이렇게 구분해서 읽어요. 뒤에 있는 수는 길짐승, 즉 기어다니는 짐승이라 해서 수라고 우리가 구분하죠. 인계자는 위충어요. 비늘린 갑옷 껍질이라는 개자인데 비늘과 껍질이 있는 것은 위충어, 벌레와 물고기가 되고 근식자는 위초목이라 뿌리와 아니죠. 식은 심을 식자니까 뿌리로 심어져 있는 것은 위초목, 풀과 나무가 된다, 초목이다. 뭐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 비금은 난익하고 주수는 태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비금은 날아다니는 짐승, 날짐승이니까 비금은 되는데 이게 난익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익은 날개 익자고 난자는 알난자죠. 그렇죠? 알 날개밖에 없어요. 해석하자면 날아다니는 짐승은 알이요 날개다 이렇게밖에 안 돼. 해석은 처음에. 그렇죠? 근데 이제 날아다니는 짐승은 알이요 익자가 날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앞에 있는 나는 알을 낳는다라는 뜻일 거고 뒤에 있는 익은 날다라는 뜻 아니면 날개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날아다니는 거 있고 품어주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비자가 날아다니는 짐승은 했으니까 뒤에는 익자는 날개라는 뜻보다는 날개로 품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어려워 이런 건. 이건 사전에도 안 나와요. 이런 게 어려워서 때로는 이런 거 보면 소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는 알을 낳고 그 알을 날개로 품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는 난익이라고 그래요. 원래 알도 이렇게 동그랬다고 그러죠. 이렇게 동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동그래서 놓았더니 이게 굴러서 떨어져서 둥지에서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되어서 나온 게 지금의 알의 형태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게 안 굴러 떨어지게 참 애매하죠. 묘하죠. 애매한 게 묘하죠. 이게 이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이걸 어떻게든 낳아야 되는데 놓을 때 힘을 주었든지 안 주었든지 그죠? 힘을 확 주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준다고 이게 확 이렇게 바뀐 건 아니고 이렇게 나름 살기 위해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뒤에는 주수 달리는 짐승은 태유. 태는 우리 말 그대로 태자고 그렇죠. 유는 전유자니까 유는 될 것 같아. 젖을 먹이다. 그러면 태라는 것은 태를 가지고 라는 뜻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태로 낳고 앞에 있는 묘자가 알을 낳는다라고 했으니까 태를 가지고 낳고 우유를 먹으며 젖을 먹이며 비금은 소거하고 주수는 혈차하며 비금 날아다니는 새는
소거, 둥지 소자죠. 우리 귀, 소 본능할 때. 그래서 소거 하면 둥지에 살고, 주수 달리는 짐승은 혈처, 구멍에 처할처. 구멍에 처하며, 즉 굴에 살며. 충어지물은 화생자 최다한데, 충어지물, 벌레와 물고기의 종류는 화생, 변화하여 생기는 것이 최다, 가장 많은데, 이 역다생어 수습지 지아니라. 그런데 또한 다생, 많이 생긴다, 자란다. 어조선은 어디에서? 수습지지, 물이나 습, 젖을 습자죠. 그죠? 물이나 젖어 있는 땅에서, 습지에서, 그런 뜻이겠죠. 습지에서 많이 자란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자라고, 나오고 자라는 것에 대한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춘생이 추사자는 초야요. 추즉 옆탈이 춘부 영화자는 목야라. 자, 춘생 봄에 태어났다가 추사 가을에 사 죽는 것은 초야, 풀이다. 추즉 봄이 되면, 아니 가을이 되면 옆탈, 잎이 떨어졌다가 춘, 봄이 되어 부, 다시 영, 영자는 영화 영자지만 그렇죠. 꽃이 활짝 피는 걸 영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영전하다라고 할 때, 축영전하시다라고 할 때요. 영화자, 즉 꽃이 다시 피는 것은 목야라, 나무다. 기엽 창취요 기화 오색이니, 그 낙엽은, 그 잎은 창취, 풀을 창취자는 원래 비취색 취자인데 이것도 푸른색의 종류죠. 녹색의 종류죠. 그래서 그 잎은 푸르고, 기화 오색이니, 그 꽃은 오색, 5가지 색이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오방색, 청황, 적백, 흑, 이 5가지를 말하죠. 기, 근심자는 지엽이 필무하고, 이건 재밌는 말이죠. 그 뿌리가 심자, 깊은 것은 지엽, 가지와 잎사귀가 필무, 무성할 무자예요. 반드시 무성하다. 요 구절은 많이들 인용돼요. 그 뿌리가 깊은 것은 가지와 잎이 반드시 무성하다라고 해서 근본이 튼튼해야,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공부 역시 어떤 기본이 가장 튼튼해야지만이 거기서 많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 사람도 건강해야지만이 그 건강의 기본 속에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할 때 기, 근심자, 지엽, 필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기, 유화자는 필유실이니라. 그 중에 유화, 꽃이 있는 것은 필유실, 반드시 열매도 있다. 그래서 꽃이 피었다면 반드시 열매도 있다 해서, 이것도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다라는 표현들 할 때도 주로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자, 뭐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가보죠. 38쪽으로 가볼까요? 호, 표, 서, 상, 지속은 제어, 산하고, 호, 호랑이, 표, 표범, 서, 물속, 상, 코끼리와 같은 속무리는 제어, 산에 있다. 사실은 코끼리가 산에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물소도 다 산에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뭐 너무 엄격하게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대체로 동물이니까 어때요? 산에 사는 것들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사람은 언제 산에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죽어서야 가는 걸, 사람은 죽어서야 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소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산소 가다라고 할 때 산소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우마 개견지물은 자 여기는 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음은 흉이지만 지금은 그냥 축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축어 가 여기 흉이라고 하는 건 본음이라고 해서 본래 음은 흉이다 기르다라고 할 때는 길러지다 할 때는 흉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흉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냥 다 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마 개견지물 즉 소나 말이나 닭이나 개와 같은 물건들은 축어가 집에서 축 기르니 우이 경간이요 마이 승제요 그랬네요. 자, 써있자가 뒤에 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이 하면 소로서 경은 밭갈고 간은 무슨 간자죠? 개간한다라는 뜻이죠. 개간하는 것도 결국은 뭐 하는 거죠? 밭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경간하면은 소로소 밭을 갈고 마이 승제 말로써 승 타다 제는 싣다 말로써 사람을 타거나 짐을 싣는다. 견이 수야요 개이 사신이요 그랬네요. 개로서 수야 밤을 지키고 개이 사신이요 닭으로서 맡을 사자죠. 우리 사정하다 할 때 맡을 사 신 새벽 신자니까 새벽을 맡다. 닭에게는 개요 오덕이라고 해서 5가지 덕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오덕 중에 마지막이 신인데 왜 닭이 신이 있느냐? 수야는 아까 원래는 뭐죠? 여기 담당은 수야는 개인데 밤을 지키고 부실시 때를 잃지 않는다. 새벽에 때를 잃지 않는다 해서 밤부터 새벽까지 그 밤을 지키면서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울어준다.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신. 그래서 닭에게 5덕이 있는데 마지막 덕이 신덕인데 여기서 이야기는 개이사신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닭으로서 새벽을 맞게 한다. 서취기각이요 상취기하요 호표는 취기핀이라. 자, 물소는 기각 그 뿔을 취하고 상취기아 코끼리는 기아 그 어금니를 취하고 호랑이와 표범은 그 가죽을 취한다. 가장 대표적인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자에 보면 호랑이는 표범은 물소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상아가 코끼리한테 없었다면 코끼리는 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 드러내는 장점이 오히려 자기를 빨리 죽게 만들어 버린다. 단우물이 먼저 말라버리듯이 우물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떠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물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나도 없이 물을 떠가버리니까 먼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나를 망치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너무 지나치게 장점으로만 맹신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 탈무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왜 그 예쁜 사슴이 자기 뿔이 이렇게 예쁘게 나잖아요. 그렇죠?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나니까 늘 그 뿔을 보고 이렇게 물에 비춰진 자기 뿔을 보고
너무나 감탄스러운 거야. 이 뿔이 나를 빛내주고 이 뿔한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너무 이렇게 가늘어요. 약간 좀 통통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나무 막대기처럼 가늘어. 그래서 다리 보고는 늘 불평을 했어요. 이 다리야 내가 조금만 더 살쪘으면 더 예뻤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거기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가늘었던 다리가 자기를 달아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두꺼웠으면 빨리 못 달리는데 가늘었기 때문에 막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 숲속으로 딱 도망가는데 나뭇잎 이렇게 가지 같은데 뿔이 딱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잡아 먹어버려요. 그 잡혀 먹을 때 사슴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 뿔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뿔 때문에 오늘 죽게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구박했던 다리 때문에 잠깐은 살았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평상시의 그 장점이라는 것이 오히려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장점 때문에 자기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정확한 표현인데 모르는데 오래돼가지고요. 선유자 닉이라고 그래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수영을 잘하는 자가 물에 빠져 죽어요. 수영을 못하는 자는 물에 안 들어가요. 처음부터. 그렇죠? 들어가면 죽으니까. 무릎만 넘어서면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하다가 확 그냥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자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유용지용이냐 무용지용이냐, 뭐 맹자는 장자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유용한 것에 용, 쓸모 있음. 무용한 것이 오히려 더 쓸모 있음. 과연 어떤 것인가? 지금은 우리는 유용한 것만 쓸모 있다라고 하는데 장자 입장에서는 무용한 것이 오히려 더 쓸모 있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고요. 살림에 다 불축지 금수하고, 살림에는 다 많다. 불축, 기르지 못하는 금수가 많고, 천택엔 다 무익지 충어라. 천택에도 다 많다. 무익지 충어, 무익한 이로움이 없는 충벌레나 물고기가 다 많다. 고로 인 이력살하고 인 이지취하여, 여기는 써있자가 정확하게 앞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력, 힘으로써 살, 죽이고, 인 이지취하고 사람이 힘, 지혜로서 취하여 혹용기우 모우 골각하고, 혹자어 공어 아니죠. 공어 제사 빈객 음식지간이니라. 혹은 용 쓴다 기 우모골각, 그 깃 또는 털, 골, 뼈, 각 뿔을 용 쓰기도 하고, 또는 혹 간혹 공자는 바치다, 제공한다. 제사 빈객 음식지간, 제사나 빈객, 손님이나 또는 음식하는 사이, 자, 이 같이 합치면 제사 지낼 때 또는 손님 접대할 때 쓰는 음식하는 사이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에 제공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쓰는 용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령에 대해서 나왔네요. 주수지중에 유기린언하고, 달리는 짐승 중에는 유 있다, 기린이 있다. 자, 어조사 언자는 그냥 어조사 야자와 똑같은 용도로 생각하시고요. 달리는 짐승 중에는 기린이 있다.
여기 길이는 지금 우리가 저기 뭐죠? 동물원에 가서 보는 그 길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길이는 장경록이라고 그러죠. 목이 긴 녹 사슴 종류. 그래서 그 길이는 중국에서 지금 할 때는 장경록이라고 표현을 쓰고, 우리는 그냥 이제 기린 그냥 그대로 기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기린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 그래서 머리는 소하고 사슴하고 합쳐져 있는 게 기린이에요. 소하고 사슴하고. 근데 유니콘처럼 여기 머리 위에 뿔이 하나 이렇게 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러니까 소와 사슴이 합쳐진 데다가 머리에는 이렇게 뿔이 하나 나 있는 그런 짐승이 기린인데, 이 기린은 자애심이 많아가지고 살아있는 뭐 벌레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죽이지 않는데요. 물론 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1000년 동안 또 살 수 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기린이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뜻해서 나중에는 이 기린을 잡았다라고 해서 한나라 때 기린을 잡아와서 세운 궁궐이 기린각이라고 하는 궁궐이 있어요. 그 궁궐에다가 공신들을 11명을 얼굴을 초상화를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그 기린각 건물 벽에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능력이 뛰어나거나 장래가 촉망한 아이를 부를 때는 기린아 이렇게 부르죠. 자, 아무튼 기린이 있고, 앞에 있는 기자와 뒤에 있는 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암컷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나요? 수컷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나요? 수컷이 먼저 나오니까 앞에 있는 기가 수컷 기린, 뒤에 있는 리는 암컷 기린. 자, 비금지 중에 봉황언하고, 또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는 봉황도 있고, 봉황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충어지 중에 유영기언하고, 충어 가운데는 영기가 있다,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있다. 자, 다른 건 우리 봉황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뒤에 나온 용도 그렇고 다 상상의 동물인데, 그렇죠? 이 영기만은 우리가 실제로 그냥 보는 그 거북이, 그렇죠? 근데 아마도 예전에는 평균 연령이 한 40에서 50, 막 키로야 50일 테니까, 그때 이 거북이가 한 200년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50년을 잡아도 4대조까지 그 거북이를 본 거예요. 그렇죠? 거북이는 4대조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자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는 발음을 구, 기, 균 세 가지나 있죠. 원래는 거북이 귀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 이름인 거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쓴 구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뒤에. 그래서 뒤에는 뭐냐 하면은 고유명사를 쓸 때는 구라고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은평구에 가면 구산동이 있어요. 그렇죠? 거북산이라고 해서 구산동이라고 읽지 귀산동이라고 안 읽어요. 구미 마찬가지죠. 귀미 읽지 않고 구미라고 읽고, 그렇죠? 그래서 지명일 때는 구라고 읽고, 이 거북이 껍질을 가지고 뭐 했었죠? 등껍질을 가지고 점을 쳐서, 점을 치는데 여기 이렇게 새구챙이로 꽂아가지고 이게 갈라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균, 우리가 균열할 때 거북이 균자를 이렇게 음이 균이 되는데, 이 거북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점칠 때 쓰기 때문에 길과 흉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길, 흉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서 거북이를 신령스럽다라고 하고, 아까 봉황은 뭐냐 하면은 평안을 상징해, 평안하다 할 때 평안을 상징하고, 저기 앞에 기린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의를 상징해, 신의. 마지막 여기 유용언 할 때, 유비룡언하니 할 때 날아다니는 용도 있다라고 할 때, 용은 바람과 구름과 비를 몰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화를 상징해. 변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여기 있는 영기할 때 그 영자를 써서 사령이라고 그래요. 사령. 네 가지 신령스러운 것.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기린부터 기린은 신의를 상징하고 봉황은 평안을 상징하고 영기는 길흉을 미리 점쳐주는 예지를 상징하고 마지막에 용은 변환을 상징하고. 거북이 암컷하고 수컷하고 그 굴에 들어갔는데 어떤 놈이 먼저 나왔을까요? 암컷이 먼저 나왔을까요? 수컷이 먼저 나왔을까요? 수컷만 나왔어요. 왜 암컷은 못 나왔을까요? 뒤집어져서 못 나왔죠. 그렇죠? 암컷은 뒤집어져서 못 나오는데 수컷은 일 끝내고 빨리 나오니까 나와있고 그렇죠. 차, 사물자는 내 물지 영이 자야라. 이 네 가지 물건은 마침내 물건, 만물 가운데 영이한 것이다. 신령스럽고 다르다, 특이하다, 이상하다 그런 뜻이. 그래서 신령스럽고 특이한 것이다. 고로 혹추러 성왕짓의 하나니라. 그러므로 간혹 성왕의 시대에 나왔다. 그래서 이것들은 성왕의 시대, 성스러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만 나오는 짐승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사령 네 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에 대한 것이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식물로 가네요. 도량 서직은 제사지 소이공 자성자야요 그랬네요. 도는 벼, 도, 양은 수수, 양, 서자는 기장, 직은 피, 그렇죠? 이것들은 제사지 소이 자공 자성자, 제사에서 소이 도구, 공 바치는 자성은 합치면 제사 때 쓰는 물건, 재물이라고 그래요. 재물. 그래서 제사 때 제사로 쓰는 물건을 바쳐주는 소위 도구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자면. 다시 합하면 벼나 수수나 기장이나 피는 제사 때 제사 제물로 바쳐주는 소위 도구라고 하는데 이때는 굳이 도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바쳐지는 소위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 단은 지난번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붙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사 때 우리 올리는 음식이고 두숙 모맥지곡은 역 무비 양 인명지 물이라. 두는 콩, 숙도 콩이죠. 그렇죠? 콩숙, 모는 보리모, 맥자도 보리맥,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보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숙맥이다 이런 말 나오죠. 앞에 있는 콩숙자와 뒤에 있는 맥자를 합쳐서 우리가 흔히들 쑥맥이라고 하는데 쑥맥이 아니고 숙맥이죠. 숙맥. 정확하게는 숙맥 불변이죠. 콩과 맥, 보리도 불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콩과 보리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숙맥 불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불변은 뒤에 싹 사라지고 숙맥만 합쳐서 우리가 숙맥이다라고 해서 이것저것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 거기에서 조금 더 뜻이 깊어져서 어리석다. 이것저것 해야 될 걸 잘 모른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쑥맥을 봤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콩과 보리와 같은 곡식은 역 또한 무비 아닌 게 없다. 양인명지물. 인명 사람의 목숨을 양 길러주는 물건. 이게 양인명지물이네요. 사람의 목숨을 길러주는 물건이 비 아닌 게 무 없다. 지난번에도 무비 빼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또한 사람의 목숨을 길러주는 물건이다. 고로 백초지 중에
식이 최중이요. 그러므로 온갖 풀 종류 중에 식이 가장 최중요하고 범상설이 부조하고 범할 범자도 되지만은 어기다, 범하다, 넘다 그런 뜻도 있죠. 설이와 이슬을 범하고도 부조. 조는 시들 조자인데 이렇게도 많이 쓰죠. 뒤에 삼수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자, 서리와 눈을 범해도 부조 시들지 않고 열사시 장춘자는 송백나라. 사계절을 이건 읽다라는 뜻도 되고 지나다라는 뜻도 되고 우리가 열람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열람하다 할 때는 읽는다라는 뜻이죠. 사시를 지나가도 장춘 오랫동안 봄인 것은 송백야 소나무와 잣나무. 어떤 사람은 백자가 잣나무가 아니라 칡백나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소나무나 잣나무이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설이나 이슬이 내려도 시들지 않죠. 그리고 사계절 내내 봄을 계속 봄이다라는 건 봄처럼 계속 푸르름을 유지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송백은 항상 같이 가죠. 이렇게 송백은 그렇죠. 소나무가 무성하니까 잣나무인지 칡백나무인지 뭐 잣나무든 칡백나무든 그게 기뻐해 준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촌지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촌지간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기뻐해 준다. 꼭 사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친한 친구가 잘 되면 그 잘된 친구를 위해서 정말 기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송무백열이라고 그러죠. 그죠? 중목지 중에 그래서 송백이 최귀니라. 여러 나무 가운데 소나무, 잣나무가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무 재질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풍산고절을 다 겪고도 그 지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최귀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